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어느 시민단체 대표 김보시 몇 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엊그제 이봉규 TV 보니까는 그분이 직접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김정식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30대의 김정식 씨라는 분이, 그죠? 대통령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가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그죠? 자기를 좀 비난한다고 일개 국민을 고소를 한다. 좀 그걸 보면서 옛날에 시골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권력 있는 분도 아니고 알아주는 분도 아니지만은 그 할아버지를 어떡합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죠? 막 기침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그리웠고,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고소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의 치통은, 대통령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 대통령의 고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업로드를 할 겁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오늘 5월 3일 월요일 오전 한 10시 한 4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참 그래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저는 1인 방송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보람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괜찮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일 제게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죠?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그런 게 참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내용이 참 좋아서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서 하면서. 오점 투성이고 잘못 투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야 될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교만인지는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어떤 이슈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향 제시에서는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동참하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또 댓글 이런 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강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그 시민대표 김보시, 김정식 씨, 30대 중반 그 정도 되겠대요. 시가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그래요. 재판에 넘겨질 처지. 근데 이 김보 씨가 한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 장을 뿌린 혐의예요.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을 뿌려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김 씨는 이 고소를 당한 이후에 휴대전화를 석 달간 3개월 동안 압수당하고, 또 경찰에 10여 차례 오라니 가라니 오라니 가라니, 아마 이런 일 겪어본 분은 알 겁니다. 그죠? 오라니 가라니 하는 그런 출석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김씨에게 적용된 이 모욕죄, 이제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 말이겠죠. 모욕죄는 우리 친고죄가 있죠, 그죠? 친고죄. 이 친고죄는 본인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야지 딴 사람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도 친고죄의 일종이거든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지 딴 사람은 고소 못하게 돼. 고소해봐야 그거는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죠? 자기를 비난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 고소된 걸 볼 때는 대통령이 했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법이니까 친고죄는 모욕죄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떻게 하든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친고죄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법정 대리인하고 뭐 의논을 했든지 말을 했든지 뭐 대통령은 직접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걸 제가 보면서 와, 대통령이 그래도 뭐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너가 한다. 그래서 이 경찰에 출석한 김 씨가 이 누가 송치했느냐, 누가 고소했느냐 물어봐도 밝히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법정으로 가 재판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인 김 씨가 물어봐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니 딴 사람이 물으면 뭐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피고인이라 내가 고소를 당했어. 누가 고소했는데요? 그것도 몰라. 대답을 안 해줘. 그럼 어느 놈이 나를 고소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또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누가 나를 고소를 하면 누가 당신을 고소를 했다. 이런 사건인데 내용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조서를 받고 그러지. 고소한 놈은 누군지도 모르고 밝히지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됐다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네. 뭐 일개 경찰이 뭐 그죠? 뭐 대통령 앞에 어디 감히 뭐 숨이나 제대로 시겠습니까? 응? 그야말로 부동자스럽게 벌벌 떨지. 자꾸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모두에도 얘기 들었지만은 옛날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없지만은 애들이 싸운다든지 집안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있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할아버지께서 그거 하나면 끝나요. 그죠? 그거 하나면 속 들어가 버려요. 그걸 우리는 독재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경륜이고, 이게 할아버지의 경륜이고, 할아버지의 권위예요.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보다도 더 경륜이 높고 권위가 있는 대통령님께서 자기를 좀 그래 나쁜 소리를 했다 칩시다. 그걸 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그런 아량이 안 됩니까?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안 찍었습니다. 선거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했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또 너분들 이러면 또 막 댓글 올라와요.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대통령을 인정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싫기는 싫죠. 저도 인정하기는 싫은데 법이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인정하는데 옛날에 히랍에서는 선왕, 아주 착한 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은 한 부화를 딱 지어요. 그 부화는 딱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임금을 배우는 걸 알현이라고 그러죠. 임금을 알현하겠죠. 그때마다 이 부하는 이 선왕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폐하도, 임금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폐하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매일 아침마다 이 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다고 그럽니다.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걸 볼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문재인 대통령님도 언젠가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300 얼마밖에 안 남았죠. 한 311일 정도인가 그 정도 남았죠. 대통령도 곧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말을 아침마다 하면은 이 가슴 가지고 그걸 과연 받아들일까요? 응? 과연 받아들일까요? 근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높은 분들, 그죠? 그걸 막 욕을 해가지고 위안이 되고 불만이 해소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작년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 할 때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럼 비판하니까 여기는 모욕을 됐습니다.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을 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대통령을 욕을 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비판했다고 검찰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좌좀비 해방구역이었던 엠팍이라는 모든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올라온 글을 어떤 분이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느냐? 독재는 김정일보다 더 심하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빨 그쪽에 자좀비, 자빨 좀비 이 말이겠죠. 자좀비 해방구였던 엠팍에 올라왔던 그런 글이라고 그래요. 독재는 김정일보다 더 심하고, 무능은 노무현보다 더하고, 언론 장악은 전두환보다 더하고, 경제는 김영삼보다 더 말아먹고, 안보는 선조 때보다 더 위태롭고, 외교는 고종 때보다 더 엉망이고, 선동은 히틀러보다 더 잘하고, 궤변은 괴벨스보다 더 잘하고, 거짓말은 사기꾼보다 더 잘하고, 사상은 주사파들보다 더 위험하고,
불통은 삶은 소대가리보다 더 심하고, 불통, 우리 의견이 안 통하는 거죠. 불통은 삶은 소대가리보다 더 심하고, 동맹, 미일과의 동맹은 중럽보다 더 정오하고, 미일 동맹은 중럽보다 더 정오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그리 하고, 안중근 김자진보다 신영복 김원봉을 더 존경하고, 안중근 의사나 김자진 장군보다도 신영복 김원봉을 더 존경하고,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더 사랑하고,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번에 또 이분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비판을 했는데, 독재는 김여결보다 더 심하고, 문흥은 노무현보다 더하고, 언론 장악은 전두환보다 더하고, 경제는 김영사보다 더 말아먹고, 안보는 선조 때보다 더 위태롭고, 외교는 고종 때보다 더 엉망이고, 선동은 히틀러보다 더 잘하고, 괴배는 괴벨스보다 더 잘하고, 거짓말은 사기꾼보다 더 잘하고, 사상은 주사파들보다 더 위험하고, 불통은 삶은 소대가리보다 더 심하고, 미일동맹은 중러보다 더 정오하고, 안중근 김자진보다 신영복 김원봉을 더 존경하고,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더 사랑하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나의 자세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그때는 뭐도 통하는 것도 아니고, 백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미소작전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피해갈 방법이 없고, 성도들도 피해갈 방법이 없고, 대통령도 피해갈 방법이 없고, 할아버지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골수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나쁜 원소 같은 그 물질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네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알아도 내 멋대로 대통령 짓 못합니다. 내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못 만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날 봅시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그날 봅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6장 41,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어찌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내 눈에 티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남의 허물은 조그만 티 하나, 그죠? 그거까지도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 그건 어떻게 못 보느냐. 이 들보 이 말은 도코스 이 말인데, 원어로는 도코스 이 말인데, 이는 대들보, 우리 건물 지을 때 대들보 있죠, 그죠? 대들보나 나무를 그 어떤 손을 보기 전에 나무 잘라놓은 그런 상태의 어떤 그 큰 나무 둥지, 그걸 도코스라고 합니다. 남의 눈에 티 하나는 티가 묻었는지 잘 보는 인간들이 내 눈에 들보, 대들보, 나무의 원자재, 도코스, 그거는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죠, 그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거는 무조건 틀리고 내 편은 무조건 봐줘야 되고 남의 편은 무조건 잡아넣어 버려야 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 그러지들 맙시다. 군불 10년입니다. 범불 10년입니다. 너무 그러지 맙시다. 길어봐야 80평생. 뭐 요즘은 100세까지 바라보니까 100세를 산다 칩시다. 100세를 살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 좋은 할아버지, 좋은 신앙인, 좋은 국민 얼마나 좋습니까? 에?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내로남불에 젖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로맨스고 네가 하는 거는 무조건 불륜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물론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 잘났다는 얘기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정말 우리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